자, 볼게요. 저는 2차 함수 좀 부지런히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랑 목요일까지 해서 웬만하면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특강 자체. 네? 그리고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주까지 하는데, 다음 주는 너희들 계약하잖아, 그지? 계약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보충 형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안 되면 그때까지 할 거고, 오늘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하다 보면은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될 테니까, 그죠? 일단은 부지런히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선생님, 자,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펜좀 써도 돼요? 뺐어. 봐봐. 오늘 이제 2차 함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죠? 2차 함수. 얘들아, 일단 여기서 2차 함수를 다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없다가 나눠질 것 같은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해요, 저 알아요. 알아요? 2차 함수 다 그릴 수 있어요? 윤지 그릴 수 있나요? 쟤는 괜찮아? 절편이랑 꼭지점 위치랑 그거 알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설명하고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보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여기서 봐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 봐봐. 얘들아, 일단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y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라고 하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 얘 그래프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 얘가 3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 1이랑 3을 일단 구하지 못했어 라는 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게. 봐봐. 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완성하는 방법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내가 궁금한 점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히 뭐냐면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관계를 나타낸다는 이 말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봐. 알았죠? 이 관계를 나타낸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x를 몰랐어, 만약에. x를 몰랐어. 그럼 y를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y를 몰랐어. 그러면 x를 통해서 y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봐봐. 여기는 얘의 값이 예를 들어 3이야. 여기는 얘가 3이야. 난 이걸 만족하는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난 현재 이 점의 좌표 중에서 뭘 알고 있는 중입니다. 3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3이라는 값을 알고 있어. 내가 뭘 알고 있어? y를 알고 있어. y를 알고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 y 대신에 3을 집어넣어 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여기는 얘의 근이 뭐가 됩니다? 0 또는 4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얘가 3이 된 x값이 뭐가 됩니다? 0이라는 값과요. 또 무슨 값? 4라는 값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었던 건 이 점의 x 좌표였을 테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5라는 값을 집어넣었대요. 5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나는 현재 궁금해요. 여기 이 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궁금하다면 여전히 나는 x랑 y의 관계 중에서 x값이 얼마였을 때 5였을 때 나오는 y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어 버리면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25-20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됩니다? 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에 내가 뭘 알고 있을 때 x좌표를 알고 있을 때 반대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y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x축이랑 y축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중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점의 상황을 먼저 판단해봐. 이 점에서는 내가 x좌표는 모르지만 뭘 알고 있어? y좌표가 0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궁금했다면 얘 y에다 뭘 집어넣어버리면 되겠구나, 0을 집어넣어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잖아. 그지? 얘의 근은 1과 뭐였을 거야? 3이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 1이었을 거고 요 점이 3일 게 분명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1,0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점, 요 점이 궁금했어. 그러면 이 중에서 얘의 점에 대해서 x 값을 주든지 y 값을 주든지 분명히 하나는 분명히 줄 겁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머지 x를 구하거나 x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을 타겟을 딱 잡고 바로바로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 궁금했어. 그럼 얘네들은 y 좌표가 0인 점들이잖아, 그지? 그 점의 특성을 빠르게 뭐 해줍니다?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한테 준 거는 뭐냐면 요 점의 좌표를 아예 줬고요. 요 점의 좌표를 아예 줬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y 좌표가 0인 점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y좌표가 0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얘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였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x값들이.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2랑 4 넣어서 여기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부터는 뭘로 해석하는 거야? 나는 근을 알고 있었는데 개수가 궁금한데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야. 그 두 근의 합은 이 근 입장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근데 더하면 얼마야? 2가 되겠지. 요 개수 입장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같아집니다. a 값은 얼마였군요? 마이너스 4였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요 근 입장에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일 테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두 근의 곱은 2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16이랑 그다음 마이너스 4랑 곱해주는 거니까 6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 함수를 내가 제대로 해석할 줄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함수랑 방정식을 막 넘나들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왜? 내가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궁금했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궁금했어. 그럼 요점의 좌표가 뭐야? 5,8일 거야. 이렇게 5,8일 거야. 그리고 여기다 그냥 뭘 집어넣는데? 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넘나들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세요. 보자. 자, x축과 다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 되고 싶었대. 한번 잘 봐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봐봐. 이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최고차이 개수가 1 양수였으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3이래. 그러니까 x축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다?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길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난 뭘 알아야 되니?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을 알아야겠지? 요즘에 y좌표는 뭐겠어? 0이었을 거야. 그렇지? 요즘에 y좌표는 뭐였어? 0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뭘 집어넣은 값? 0을 집어넣은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k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면서 알파랑 베타가 되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내가 알고 있는 형태는 뭐야? 이 길이를 알고 있어. 이 길이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세타 마이너스 알파. 그렇지. 뭐가 되면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야. 그치?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뭐가 됩니다?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4ac 4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길이가 얼마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는 같은 상황입니다. 양변 제곱하면 끝나겠네요. 양변 제곱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4가 뭐가 되면서 12가 되면서 k제곱은 뭐가 되고 16이 되고 k값은 뭐가 됩니다? 뿔마 4가 되고 두 개 있으니까 뭔가 하나 지워주는 조건 있나 없나 확인해봤더니 모든 상수 k값이래. 그지? 둘 다. 그러니까 4랑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요. 두 개를 뭐 이렇게 곱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다 말을 해석해주면 어렵진 않은데 말 자체가 그냥 어려워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이게 내가 해석해주는 걸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지? 해석해주는 것대로 너희도 해석했으면 좋겠어. 상황 자체.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알았죠? 선생님이 또 졸리네요. 더워서 그런가? 저희요. 또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계속 졸린 것 같은데? 저 졸려요. 졸려? 안 먹고 가라고 그래? 나경 졸려요? 이거 할래? 말할래요. 얘들아 이거 완전 신기하다. 그거 어디 갔지? 내가 일렉트릭 보여줄게 일렉트릭. 지금 밖에 있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저건 패드만 있어요. 잠깐만. 이거를 쳐봤어요. 봅시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얘 그래프가 지금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일단 나한테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항등식. 그렇지,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 다음에 x축과 항상 뭐 한대? 접할 때. 그럼 봐봐. 그러니까 x축과 항상 뭐 한다? y는 0. 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아. 만나는 요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y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이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분을 판별식. 갖는다. 그렇지. 중분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다? 0. 0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이 식이 뭐였구나? k에 대한 뭐였구나? 항등식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판별식하고 저거 해야 되죠. 그렇지. 그 판별식이 항등식이었구나. 왜?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고 했지. x축과 접한다를 내가 다 해석해봤더니 얘가 뭐가 됐어? d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 그지? k 값에 관계없이 d가 0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d가 0이다라는 이게 항등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 드디어 아는 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4분의 d공식 써도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쓸까요? ak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k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그지?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을 묶을까?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까? 아니면 k에 대한 그렇지.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k가 있는 애를 싹다 모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a 얘 플러스 4. a랑 4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a 플러스 4 이렇게 써줄게요. 괜찮죠? 그다음 더하기 k가 없는 게 a제곱 플러스 2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자 몇 개인데? 2개인데 10도 2개잖아요. 그지? 구할 수 있겠구나.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16 플러스 2b가 0입니다. 이 a가 왜 값은 마이너스 4여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있어도 상관없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a, b 값을 구해줬더니 답은 32가 됩니다. 2번이 되네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식 변환, 그다음 항등식 개념 정확하게 잡혀 있고 2차 방정식 개념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냥 그래프만 잘 그려줄 수 있으면,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방정식에서 했던 걸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풀만한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이거 봐. 56번 보면 2차 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그래프 밖에 한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그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에 뭐가 궁금합니다? 곱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상승해 버렸네요. 한번 같이 천천히 볼게요. 난이도 뭐라고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지? 봐봐. 현재 2차 함수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2차 함수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도 대충 한번 찍어봅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길 거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쪽 어딘가에서 접선이 생기겠죠.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수직이 되고 싶어. 아니지. 수직이 되고 싶어. 기울기의 곱이 현재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현재 모르는 거는 뭐예요? 기울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건 항상 뭐 합니다? 모르는 거는 가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 직선에 관심이 있고. 우리 직선에 관심이 있으면 뭐랑 뭐만 보기로 했는데 기울기랑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만 보기로 했는데 한 점은 얘일 거고 기울기는 얘라고 내가 지금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y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mx 플러스 1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울기는 두 개 나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만족하는 m값이 몇 개다?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로 다 표현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랑 지금 누구랑? 여기는 얘랑 뭐 하기로 했습니까? 접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접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주면 됩니다? y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얘랑 뭐 하기로 했다? 접하기로 했다.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쓸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다 봐봐. 얘랑 뭐 하기로 했으니까 접하기로 했으니까 이 방정식 이거는 이거다라는 방정식을 내가 만들면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가 얘가 mx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넘겨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접하기로 했으니까 근이 몇 개여야 되는 거야? 2개. 한 개여야 되는 거야. 왜요? 접하기로 했으니까. 아. 지금은 직선 하나만 관찰하는 거야. 하나만 관찰. 왜? 난 직선 이렇게만 세팅해놨거든.
그리고 이 m 값이 몇 개 있을 거야? 2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몇 개 생길 거야? 2개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한 방에 2개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고를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 판별식이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어.를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얘 판별식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얘를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한번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다 넘겼어요. 다 넘겼어. 넘긴 상태에서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얘 판별식을 써버리면 그 판별식은 결국 뭐가 되겠니? m에 대한 방정식이 될 게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여요? 상상이 되나요? 그걸 상상해 봐야 돼. 알지? 그 상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상상력이 뛰어나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판별식을 썼어요. 거기까지 상상이 됐다면 거기는 얘가 m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고 더 많이 보이면 여기까지 보여.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까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m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제곱해줘요. 그렇지, 맞아요. 제곱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 곱이 2차 방정식이니까 이 m 값이 몇 개 나오겠구나. 2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2개 나오는데 2개의 곱이 궁금한 거구나. 그럼 나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상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더 좋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 넘겨보자. 2x의 제곱에 플러스 3-m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얘 판별식을 써봅니다. 얘는 3-m 전체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배에 2 곱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얘가 0이라는 여기는 이 방정식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 되겠네요. 내가 상상한 대로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조금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볼게. m제곱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8이죠. 그죠? 그럼 플러스 뭐가 되겠어? 2m. 2m 이렇게 되고 플러스 9랑 마이너스 얼마야? 20. 마이너스 40. 왜 40? 9랑 마이너스 40이니까 얼마겠어? 마이너스 어. 31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해서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M1과 M2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두 개 난 뭐가 궁금한 거고 곱이 궁금한 상황이고 그지? 근의 곱이 궁금하니까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31이군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알죠? 선생님 이상해요. 됐나요? 봐봐. 네. 요거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 혹시 그치, 근해 공식 써서 두 분을 곱해야 되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해놓고 L1, L2 저렇게 가정해놓고 개수로부터 그 정보를 얻어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31이에요 답은? 마이너스 31이죠. 뭐야? 그럼 근계수가 아니 근의 공식 사용해도 마이너스 31 나와요? 무조건 그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5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돼.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황을 너희가 실제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 두 개만 잘 되면은 이쪽이 좀 되게 편하게 느껴질 거야. 알았죠? 한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여기는 얘 그래프와 여기는 얘가 교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얘랑 얘라고 이렇게 줬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다 없는 상황. 얘랑 만나는 얘랑 만나는 근이 그지? 얘랑 만나는 근의 x 좌표가 얘랑 얘라고 준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연립하면 되겠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ax 플러스 b입니다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었다는 뜻인 거죠. 접했을게요. 접한다는 말 없었죠? 어? 다시 봐봐. 그래서 이거 다 넘겨줍니다. 그럼 얘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x 그 다음 플러스 1 빼기 b는 0입니다의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뜻일 테니까 이제 근 두 개 알고 있고 내가 궁금한 거 개수일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에서 1이 그렇죠. 1이 2분의 3 플러스 a가 되겠죠? a 값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두 분의 곱 마이너스 6은 뭐가 되겠어?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b 값은 얼마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네,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계산하면 돼요. 됐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침착하게 계산하면 더 나와요. 그건 저도 알거든요. 계산해봐요. 알았어요. 넘어갑니다. 앞에 마이너스 안 붙였으니까 제가 모르죠. 그래요. 볼게요. 우리 개구리 같다. 자, 이거는 이제 진짜로 너희가 그림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나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답이 나와요. 답 얼마니? 잠시만요. 음. fx, gx의 모든 실근의 그냥 합 그냥 칠판만 봐요. 칠판만 봐도 답 나오는 4, 거지. 2, 1, 4. 다 더해요. 아니네. 3이요. 진정하고요. 천천히 봐주세요. 3이잖아요. 아닙니다. 3이에요. 아닙니다. 맞거든요. gx 아니거든요. 뭐야 저거. 오늘 너무 텐션이 업됐어요 지금. 나 이거 조금만 내려주세요. 텐션은 왔는데. 어제처럼. 봐봐. 어제는 또 무기력하다고 막. 윤지, 답 몇 번? 몇이니? 마이너스 2 정답입니다. 왜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했어. 그냥 보면 나와. 왜 나는 답이 안 나오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면은 아. 얘가 의미하는 게 얘의 실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내가 함수 쪽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했던 개념이 뭐였어요? fx는 gx다라는 이 방정식, 이거 하나의 방정식이죠. 그지? 얘랑이랑 같지 않잖아. 얘랑이랑 같지 않잖아. 근데 등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럼 같게 되는 x가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여기 얘는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라는 애랑 누구랑 완전히 똑같다고 했어?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의 뭐랑 똑같다고 했어? 교점의 x 좌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얘랑 여기는 얘가 완전히 똑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맞네. 그렇지.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fx는 gx라는 방정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뭐겠어? y는 fx랑 y는 gx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이 제 실근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걸 똑같이 되게 할 수 있는 점들. 그렇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랑 2가 근이 되면서 두 개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봐봐. 이 해석이 너희들 수학 2에 들어가면 미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오케이? 거기서 그대로 또 나오는 해석입니다. 정말 중요한 해석이고요. 여기는 얘가 함수랑 방정식을 넘나들게 해주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 2차함수의 최대 치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 자, 봅시다. 바로 넘어가자. 오늘 좀 템포가 빠르네, 그지? 확실히. 내가 잠 깨게 해줄게. 자, 너희들 이제 그 수학 하 배우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쪽 방만 얘기했구나. 최대 치수에 대한 이야기는 90%, 80%. 90%가 무슨 얘기? 함수 이야기. 나머지 두 개가, 나머지 10%, 20%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근데 저기 이미 2차함수라 했잖아요. 왜 함수 이야기 있죠? 얘는 그런 함수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는 함수 이야기에서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일단 그것 먼저 생각해보자. 봐봐. 그냥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치수지만 일단 그냥 함수의 최대 치수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봐봐. 함수가 얘들아 함수라고 하는 게 2차 함수가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함수 중에서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도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여기서만 정의되는, 얘가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거든. 이게 함수예요. 그럼 함수는 사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어? 항상 x랑 y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여기는 요 점들이라고 해요. 요 점들. 이 점들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x의 관계는 뭐냐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금 정해진 상태였거든. 오케이? 그럼 그걸 만족하는 y 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y 값들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 y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은 이 값이 되고요. 제일 작은 값은 이 값이 되고요. 이만큼이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y 값들일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 얘가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는 동안 얘 y값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함수는 우리가 보통 fx라든지 gx라든지 이렇게 쓰지만 보통은 y는 fx 이렇게 쓰죠. fx 함수값을 y라고 지금 대응을 시켜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y의 최대 치수를 구해달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다시 얘의 최대 치수의 주제는 누구다? y다. y의 최대값은 y가 가장 높은 값이다. 높은 값이 최대다. 그 다음에 y가 가장 낮은 값이 뭐가 됩니다? 최소가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겠어? 얘가 최대값일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누가 최소값일 거야? 얘가 최소값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지금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대충 요만큼만 끊어서 그린 것 뿐이잖아. 얘도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요만큼만 끊어서 그린 것 뿐. 오케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y값을 한번 생각해봐. 얘네들의 y값은 요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큰 값들이 y값이겠지. 저 그래프의 y값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다시 요 값들의 y값들은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작은 값들이 여기는 이 함수의 뭐였겠어? y값들이었겠지.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는 반드시 뭐가 존재?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다음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할수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끝없이 흐르고 있고. 그치. 제일 큰 값이 없다는 얘기지. 그지? 제일 커진 그러니까 얼마나 커질지 몰라. 계속 쭉쭉 올라가서. 맞아. 계속 올라가는 게 최대값이 없는 거야. 그렇지? 작아서 없는 게 아니라 얘는 최소값만 존재하고요. 반대로 최고 차이에서가 음수라서 이렇게 위로 굴러긴 상황이라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니까 최소값은 없어요. 반대로 최대값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2차 함수 계속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y 좌표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다. 꼭지점의 뭐가? y 좌표가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최고창에서 양수였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요. 최고창에서 음수였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면 나는 항상 꼭지점의 y좌표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이었어. 여기 요점의 좌표가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x는 1에서 x는 3에서 뭘 갖습니다? 최소값 뭘 가죠? 1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는 얘의 값이 예를 들어 2였고요 여기는 이 값이 3이었다 쳐보자. 그럼 얘는 x는 2에서 그렇지 x는 2에서 뭘 갖습니다? 최대값 3. 그렇지 최대값 3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나는 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에만 관심이 있어요. 꼭지의 좌표가 3, 뭐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x는 뭐에서? 3에서 최소값 얼마를 가져요? 1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꼭지의 좌표가 2, 뭐였기 때문에 3이었기 때문에 x의 좌표가 얼마에서? 2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3을 가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2차 함수 식이 주어져 있었다면 2차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꼭지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때 얘의 꼭지점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뭘로 변형하는 게 기본이에요.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게 기본입니다. x-m 전체 제곱 플러스 n 형태로 여기는 이 식을 변형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난 뭘 알아낼 수 있으니까 m,n이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거기는 걔를 통해서 꼭지점 x가 m일 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n을 갖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땠어? 좀 귀찮았어. 그래서 선생님 뭐는 항상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하나 있고요. 시연아 제일 중요한 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 선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부릅니다? 세 글자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 꼭지점. 됐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은 뭐라고 불러? 몇 글자예요? 세 글자. 뭐야? 대칭, 꼬물선. 축. 대칭, 축. 그거 알아요. 숙경 쌤이 알려줬었어요. 오케이. 대칭, 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칭, 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봐봐. 대칭축이라는 게 지금 x는 3이라는 선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는 대칭축이 x는 2라는 선이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요 1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함수값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뭐라고 접근할 수 있냐면 f3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f라는 함수에다 3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서도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3을 내가 몰랐다고 쳐봐. 여기는 요 값을 몰랐어. 근데 내가 요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 뭘 넣어서 2라는 값을 넣어서 직접 그거에 대한 y좌표를 구하고요. 거기다가 그 값이 3이었다면 얘가 3이었다면 아 이게 3이었군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변형하지 않아도 여기서 내가 대칭축의 방정식은 외워주세요. 대칭축의 방정식을 외워주세요. 뭐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했었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최대값이 되든 최소값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봐봐.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좀 보자. 2차 함수 여기는 얘는 x는 2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얘가 뭐겠어? 꼭지점의 x 좌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연아, 줄만데 꼭지점의 x 좌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뭘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칭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표준형 변형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대칭축을 주로 이용합니다. 알았죠? 대칭축 봐보자. 여기서 대칭축 방정식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분의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약분 2가 되고 플러스니까 a분의 2가 될 거고요. 이 값이 뭐가 되고 싶었어? 2가 되고 싶었어. a 값은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바로 나온다, 그지? a 값 1이었어요. 그래서 1을 여기다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 다음에 최소값 b를 갖는다고 했어. 최소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겠죠? 맞아? 2를 집어넣습니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해버리면 답은 1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 잡히니? 이 흐름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 꼭지점, 제일 중요한 선, 무슨 선? 대칭축. 잠깐만요.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a분의 2. 됐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범위가 있으면 x의 범위가 있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그 범위가 있는 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보자. 여기서 x의 범위가 요만큼만 주어져 있었어. 원래는 우리 2차 함수를 그리면은 점수에서 양수는 대충 이렇게 그릴 텐데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그릴 텐데 지금 x의 범위를 어디서? 뭐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잘라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그림만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은 제일 높은 거, 제일 작은 값은 제일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죠.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 뭘까요? 대칭축 꼭지점. 그렇지. 대칭축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항상. 그렇죠?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 뭐가 될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에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어디야? x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봐달라고 한 범위가 어디였어?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x는 x는 4까지 여기서만 지금 봐달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지금 수학책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그림은 저게 끝입니다. 저게 2차 함수예요. 그럼 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최대값은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겠지. 그럼 최대값은 F4가 최대값입니다. 이게 나는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 최소값은 얼마예요? 뭘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겠지? 걔가 최소값일 거야.
제일 낮을 때가 요걸 넣었을 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얼마라고 준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K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K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최대값 구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가보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뭐가 되죠? 0이 돼요. K 값은 얼마였군요? 마이너스 2였군요. 됐습니다. 얘 K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거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게 이 값이었으니까 집어넣습니다. 그럼 16, 8 8에다 플러스 8 마이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최대값은 18이 됩니다. 답이 없네요. 저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어디가? 아, 그래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얼마여야 돼? 3.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됐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이게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이게 플러스 17이 됩니다. 됐습니다. 왜 3 아니에요? 아닌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범위가 얘들아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최소값이 꼭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지? 무슨 말이야? 범위가 이렇게 잘려 있을 수도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잘려 있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겠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측축이랑 교점이 최소값.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 범위가 잘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최소값은 얘다라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얘 최소값은 요거일 거고 그럼 최대값은 얘일 거잖아.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림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진짜 덥긴 덥다 그지? 덥지 거기 뒤에. 아니 졸려요. 그래요. 어떻게 해? 좀 앞으로 올까? 너무 덥네. 분필가 한국이 돼서 어떻게 필요해요? 커피가 필요해요? 알았어. 조금만. 요거 잠깐만.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알았죠? 사와요. 자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0,-5를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봐봐. 그래프를 미리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랬어? 마이너스 2,3이랬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랬어. 그 다음에 0,-5를 지난다라고 돼 있어. 이거 좀 좌표 쭉 잡고 제대로 그려보자. 봐봐. 이게 x축 잡고요, y축 잡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 제 2,3. 요 점이 꼭지점이고요. 0,-5라고 했으니까 여기네 마이너스 5. 그럼 그래프가 되게 홀쭉하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 얘를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준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준 거야. 맞아? 그럼 얘는 여기서 뚝 잘릴 거고 여기서 뚝 잘려가지고 난 다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할 거야?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보고 싶은 곳의 범위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나는 보고 싶었던 거야. 최소값. 됐어? 그럼 여기는 얘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겠어? 뭘 넣은 값이야? 1을 집어넣은 값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F1이라는 값이 궁금합니다.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을 텐데 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혹시 그렇지? fx 함수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함수식을 완성해보자. 얘는 뭘 줬으니까 나한테? 꼭지점을 줬으니까 a 배에 x 플러스 2에 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a 값 구하라고 뭘 준 거겠어? 한 점 더 준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뭐가 되면서 4a 플러스 3이 되면서 a 값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2였구나. 됐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f1 값이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최대치수,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 최대치수 자연스럽게 장난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정말 재밌게 하시네요. 알았어요. 볼게요. 자, 2차 함수 fx가 지금 f1과 f-7이 같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봐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 모양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할 거예요. 오케이?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봐봐. 그래서 함수값 두 개가 같았다.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2차 함수는 그려져 봐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근데 함수값이 같았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함수값이 같았어. 그럼 이렇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는 얘가 뭐였다? 뭔 소리야?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얘가 1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건 나한테 뭘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죽은 이거랑 이거가 대칭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모일 거야? 대칭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중점. 그렇지. 얘랑 얘의 중점이 뭐구나? 대칭축이구나. 나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건 뭘 주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대칭축을 주고 있는 거야. 대칭축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3.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걸 줬으니까 벌써 나한테 뭘 준 거야? A 값을 던져준 거예요. 이해돼요? 왜요? 지금 하나씩 뭐 하고 있는 중? 퍼즐 맞추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대칭축을 주고 있었잖아. 나한테 뭘 주고 있었다고? 대칭축. 봐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얘랑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이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7일 때 함수값이랑 얘가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의 중점인 얘의 중점은 뭐야? x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여기는 얘가 대칭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었어요? 대칭축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였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랑 똑같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달고 맞아? 마이너스 달고 2분의 뭐랑 똑같다? a가 이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일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는 얘가 넘어가니까 a 값이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아 나한테 a가 6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한테 던져주고 있었어요. 저런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제가 이거 함수값이 같았대.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걔는 나한테 뭘 던져주고 있었어? 대칭축을 던져주고 있었어.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첫 번째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다음 얘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었어. 그럼 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게 분명해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나올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f-3 값이 최소값이었을 겁니다. 얘는 9 마이너스 18 플러스 뭐가 되면서 b가 되면서 b 값은 b-9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그리고 f3이라는 값이 f-3이라는 값이 최소값이었을 겁니다. 까지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얘를 틀렸어요. 그죠? 네. 됐습니다. 다음. 그럼 여기 얘가 이번에 b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내가 모르는 변수 b 하나 남았어요. 모르는 미정계수 b 하나 남았어. 여기 얘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뭘 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이걸 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사고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의 최소값.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의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지금 이 말을 잘 듣고 잘 기억해. 그랬지? 다시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 자체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판별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네. 더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내가 최소값은 뭐라고? f-3이라고. 맞아요? f-3 좀 전에 구해놨잖아. 이렇게 구해놨단 말이야. 맞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겠지. b가 뭐면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는 맞는 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이해돼요? 알겠니?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얘를 내가 편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려면 상식적으로 봐봐. 여기다가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모든 값을 다 넣어봐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근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나 많고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뭘 할 거야? 대표로 내가 딱 하나의 값만 딱 정해서 걔 값만 구한 다음에 생각하고 싶은데 그 대표가 될 만한 값은 당연히 뭐겠어? 여기는 얘 최소값일 수밖에 없겠다. 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은 다른 값들은 그 최소값보다는 다 클 테니까 알아서 0보다 커지겠죠.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해서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의 최소값은 뭐다? 대칭축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랑 여기는 이 말이랑 달라요. 이거이면 저거 성립하나요? 맞습니다. 그죠? 쟤네들은 우리 배운 대로 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맞아요? 두 개는 맞지? 똑같은 조건일 테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차빈 명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B-9가 0보다 큰 거죠? 어? 왜 B-? 다시 봐봐. 이거를 이해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재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fx의 뭐가? 최소값이 얘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랑 이 말 똑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뭐라고 쓸 수 있고 f-3이라고 쓸 수 있고 f-3을 구해봤더니 걔가 뭐였어? b-9였거든. 그러니까 b-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요 뒤에 있는 조건,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앞에 있던 조건 b가 9보다 크거나 같다랑 뒤에 있는 조건 b-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완벽하게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B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잘 봐. 이거이면 b-9가 이거이다. 이거 참여한 거지.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어?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b가 9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줄지? 맞아? 저게 조건이 저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지금 p면 q다 꼴의 명제예요. 아, 오케이? 저거면 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면 맞네. 이게 됐어. 맞잖아, 그지? 어.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야? 상에서 배웠던 거거든, 얘들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하고 있었어? 조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케이? 알게 모르게 조건을 다루고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야. 맞아? 이제는 보이잖아, 저런 상태가. 왜 얘가 참이 되는지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저게 최대값이 될 수 있어요? 얘 최대값 그거는 이렇게 바라보면 돼. 봐봐.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현재 상황이. 평면식이 그러니까 잠깐만. 0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대신 한 번만 딱 보여줘도 모두가 다 0보다 크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 맞아? 근데 얘 최대값이 0보다 크다 보여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에. 그럼 얘 값이 0보다 큰 거 보여줘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큰 것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최대값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fx의 뭐를 생각해? 최대값을 생각하고요.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다 이걸 내가 지금 다 보여주기 너무 싫어. 최대값만 구해서 걔가 0보다 작음을 하나만 보여주면은 나머지는 다 작을 거야. 알아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흐름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 다음에 나경이가 말했듯이 여기 있는 얘는 판별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판별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여기 얘가 얘였잖아 어차피. 그럼 여기 얘 판별식이 어땠으면 좋겠어? 얘가 붕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접했으면 좋겠잖아,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해줘도 똑같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뭘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비교 봅시다. 자, 이번에는 x의 범위를 제한을 두네요. 그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제 얘 그래프에 제한을 둬가지고 2분의 7이래.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요쯤에서 잘려 있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얼마쯤 돼요? 요쯤에 잘려 있었겠다.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얼마? 이 거리는 얼마겠어? 이거 2분의 1일 거예요.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일 겁니다.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겠어? 2분의 3이겠죠. 됐습니다. 네. 됐나요?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됐어요?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이만큼이 더 올라왔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완성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진 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그림 안에서 나는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얘의 최대값과 얘의 최소값의 차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얘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일 거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값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은 값일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이게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겠죠? 이게 제일 작은 값일 테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f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값 요거 두 개 차이가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나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괜찮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9 다시 4분의 9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거든요.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빼기 요건 아까 구해놨으니까 얘는 b 빼기 9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 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럼 가만히 보니까 b랑 b 사라져서 없어진다. 플러스 9랑 마이너스 9랑 사라져서 없어지죠? 남은 거는 4분의 9밖에 없겠네. 아, 제 차이는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9였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63번 좀 어렵네요. 63번 볼게요. 저희가 잘 못하는, 저희가 어려워하는 활용 문제. 활용 문제.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너희가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어떤 문제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해석하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산은 되게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제대로 잘해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해석을 못 해주면 너무나 어렵게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봐. 자, 그림과 같이 일사분면위의 서로 다른 지점 A랑 D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그러니까 A랑 D가 2차 함수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각각 B랑 C라고 했어. 사각형과 직사각형이고 둘레의 길이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우리. 그죠? 활용 문제에서.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나는 궁금합니다. 요 길이 다 합치는 게 나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는 여기는 얘의 길이에, 둘레의 길이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 잘 봐봐. 최대 최소 문제는요. 몇 퍼센트가? 90%라고 할게. 90%가 함수의 최소 치수고요. 10%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은 너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내일 배울 거예요.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데 어차피 지금의 최대 최소 값은 결국은 뭐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만들어야 돼? 이 길이를 함수로 만들어야 돼. 얘를 함수로 만들어야 돼. 근데 함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변수라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변수라는 게 필요할 거야. 그치? 그 함수를 만드는 변수를 그냥 여기선 t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뭘로 나올 거냐면 ft라는 함수로 나올 거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야. 됐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 있지 얘들아. 요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이렇게 나버린 거야. 오케이?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나버리잖아? 그럼 여기 이 길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8t가 되는 거야. 왜요? 함수값입니다. 그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입니다. t를 집어넣었을 때는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8t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봐봐.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는 이제 확보가 되겠지. 맞아? 이 길이는 요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이 길이 나중에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나의 관심사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선이 있고 점이 있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선이 뭐라고? 대칭축이라고. 그지? 그럼 잘 봐봐. 이 대칭축 여기 쭉 그었어. 여기 x는 4였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노란색 길이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근데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뭐겠어? 4 빼기 t겠지. 됐습니다? 아 그럼 4 빼기 t를 2배 하면 이 길이가 될 거고요. 됐습니다? 거기에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 빼기 t라고 하는 거에 총 몇 배를 해주면 4배를 해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8t에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라고 하면 여기는 얘가 t에 대한 식으로서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t에 대한 함수니까 얘 지금 몇 차 함수?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해주고 끝납니다. 근데 4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기는 요 길이에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이 길이에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대칭축이 4인 거. 이건 대칭축 분모지. 마이너스 2인데 b.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봤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2t의 제곱에다가 요거요. 여기서 플러스 16 마이너스 4죠? 이게 플러스 12t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16에다가 그죠? 16 도 1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함수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봐봐. 변수를 내가 설정을 했으면 여기는 얘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t라는 값은 반드시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겠어?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여기는 이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뭐 할 거야? 얘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선은 뭐라고요? 대칭축. t는 얼마나 있어? 3입니다. 그렇죠? 3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 그래서부터 왜 그래? 이제 4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다. 대칭축이니까 이렇게 최고층에서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제일 큰 값은 어디서 나온다? t가 3일 때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t에다 3을 여기다 t에다 3을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9 더하기 12 곱하기 3 더하기 1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36이니까 34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너무 심플하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죠? 이걸 잘 해낼 수 있으면은 이 형태문, 이 문제 봐봐. 이거에서 이 범위에서 얘 최대값 구해주세요라는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이 범위에서 여기는 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걸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울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운다, 못 세운다. 이게 너희들의 실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 반을요.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64번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한번 또 할 거예요. 실질에서 중요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나한테? 아 그래? 졸다가? 못해서? 아니 내가 못한다고 막 혼내진 않는데. 선생님 나쁜 사람. 솔직히 못한다고 혼내면 너희들 진짜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치? 세연이한테 뭐랄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혼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졸거나, 그치? 이거 막 별섭하거나, 뭐 딴짓하거나, 뭐 그럴 때는 혼나죠. 세연이한테 왜 뭐라 해요? 저란다 보죠. 자, 볼게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좀 하나만 좀 이게 개념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 얘들아. 그렇죠?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갈게요. 잘 봐봐. 지금 이 말을 정말 잘 들으면 너희가 나중에 이 문제가 그대로 너희들 합성함수 쪽에서 똑같이 쓰일 거거든. 오케이? 합성함수 쪽에서 똑같이 쓰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다음 시험 범위라는 소리예요. 중간고사에 합성함수 들어가요? 합성함수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쓰이게 될 겁니다. 지금 잘 들어놔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봐봐.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냐? F라는 함수가 있었어.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X랑 Y의 뭐라고 했어? 관계. 그치? X랑 Y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X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Y 값이 나와요. 반대로 얘를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X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는 이 함수를 그냥 함수라고 하다가 이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역함수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럼 잘 봐봐. 여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fx라고 하는 애가요.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뭔가 주어져 있었어. 이거 y는 fx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형태야. 기본적으로는. 그치?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형태야. 그러면은 x 값들을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y 값들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 있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y는 x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이 x에 대한 식 이런 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x의 범위를 집어넣으면 x의 범위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옵니다. y의 범위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다시 봐봐. x제곱 더하기 어쩌고 되어 있는 x에 대한 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걔를 이제 y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형태지. 다시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형태지. 그랬을 때는 x 값들을 집어넣으면 y 값들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이야? x의 범위를 집어넣어버리면 y의 범위가 나올 거야. 해석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얘가 봐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범위인 거야. 이게 x의 범위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집어넣어. 일단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튀어나온 거야? y의 범위가 튀어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 얘가 x의 범위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y의 범위가 튀어나온다. 지금 봐봐. 너 어떤 식이었어? 여기 있는 얘가 x축이었어 얘들아. x축.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무슨 축이었어? y축이었어. 그래서 x의 범위를 요 함수에 그대로 집어넣잖아. 그럼 그 그대로 y 값이 나올 테고 여기는 얘가 y의 범위로 바뀌어져서 변환돼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봐. y는 이렇게 x는 t 제곱 더하기 뭐 2t 더하기 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떤 형태야? t를 집어넣어버리면 x가 나오는 형태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t를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x의 범위가 나온다. t의 범위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x의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이쪽이 무슨 축이야? 이쪽이 t축이 되어버려요. 이쪽이 t축이 되어버리면 이쪽이 무슨 축이 되어버려? x축이 되어버려.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친다면 얘는 지금 t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그래프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x의 범위. 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제일 밑에 여기까지. 이만큼이 x의 범위. 나는 t의 범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요 두 개의 과정, 이 과정을 연달아 딱 두 번만 할 거야. 오케이? 연달아 딱 두 번만 할 거야. 잘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이걸 전개하면 4차 함수죠. 4차 함수를 배운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 근데 4차 함수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뭐해서 지금 공통부분이 치환. 발견됐으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치환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봐봐, 내가 뭘 할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요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x 나오면 뭐가 나오는 상황이야? t 나오는 상황이야. x 나오면 뭐 나온다고? t 나온다고. 일단 이런 상황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치환을 한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요. 치환한 결과는 뭐가 되겠어? t 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y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식을 바라보면서 이 함수를 바라보면서 아, 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튀어나오겠구나? t가 튀어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그 t를 다시 집어넣어주면 얘가 뭐가 튀어나오겠구나? y라고 하는 얘의 범위가 튀어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이 x의 범위를 토대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맞아?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지 다시 말하면 y의 범위가 궁금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누구의 범위를 통해서? x의 범위를 통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입니다라는 이 범위를 통해서 나는 뭘 구할 거고 t의 범위를 구해줄 거고요. 그 t의 범위를 통해서 y의 범위를 구해주면서 여기는 얘가 최소값,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 흐름은 다 뭘 가지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생각했어요. 얘 뭘 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두 번 그려. 똑같은 짓을 두 번 반복한다고 했어요. 한번 봐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얘가 지금 x는 1이라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최고차에서 양수였으니까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 줬어?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다? 2까지다 이렇게 줬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만 유효한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될 거야. t의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다음 여기서 나온 이 값이 t에서 나온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돼버립니다. 왜? x의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거든? 이 값이 얼마였어? 6이었어. t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6이었다는 소리예요. 맞죠? 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을 집어넣어야겠지. 대칭축이 6이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그럼 뭐가 돼?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됩니다. 얘는 뭐가 돼? 1이 됩니다. 2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얼마였어? 2였어. t가 얼마였다? 2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x의 범위를 통해서 뭘 구했어? t의 범위를 구했어. t의 범위가 뭐가 됐어? 2에서 6 사이가 돼버렸어. 됐지? 이거 알겠지? 그럼 이 상황을 다시 똑같이 여기서 한 번 더 할 거야. 잘 봐봐. x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이제 2에서 6 사이인 상황이야. 그럼 봐봐. 여기 얘 대칭축은 얼마예요? t가 1입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여기서 범위를 어떻게 일단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번에 t가 어디에서부터? t가 2에서부터 t가 어디까지? t가 6일 때까지 이렇게 잘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유효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y의 최대값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y의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t에다가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요. 그럼 4-4-4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였을 거고요. 그 다음 t에다 뭘 집어넣어요? 6을 집어넣어요. 그럼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얼마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24예요. 얘 최대값은 20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더하면 16이다. 이렇게 푼 거야. 와. 복잡하지만 똑같은 짓을 그냥 두 번 반복할 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치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x에 대한 식으로 y 값을 구하고 싶다면 나는 x의 범위로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x의 범위를 가지고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형태잖아. x를 넣으면 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들을 넣으면 y들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x의 범위를 넣으면 y 범위가 나온다. 됐어? 변수만 바뀌었지 t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거야. 근데 t의 범위를 넣으면 x의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이런 상황, 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몇 개의 함수로, 두 개의 함수로 쪼개버리잖아. 그럼 항상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겹쳐져. 오케이? 여기 있는 얘가 항상 뭐가 돼? 겹쳐져요. 오케이? 연결고리가 생긴단 말이야. 얘랑 얘의 연결고리. x를 넣어서 t가 나왔어. t를 넣어서 y가 나왔어. 이런 형태가 됐다. 이게 합성함수예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합성함수. x가 바로 y로 가는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y로 가는 게 합성함수야. 그래서 두 개 짜잘한 함수를 두 개 합성해가지고 큰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대치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너희가 상황을 그대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이거 정리하자.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절대값 있는 거 한번 차근차근 그려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봐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대. 그러면은 난 제일 먼저 뭘 그릴 거야? y는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오케이? 얘를 그리는 거야. 얘 없이는 못 그려요. 그래서 여기 얘를 먼저 그려줍니다. 얘 그래프는 빠르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우리?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였고 얘가 2였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 요 그래프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뭐 해주세요? x축 대칭해주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지우는 거죠? 요거는 지우는 이거 나왔어. 분홍색 그래프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얘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었지.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겠어? 저기는 쟤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일 테니까 걔보다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겠지. K 값에 따라서.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여기는 요 점 딱 지나는 순간부터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걔보다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뭐가? y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해서 여기는 요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였겠어? 4였을 게 분명합니다. 맞아요? 기울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얘에서 더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뭐보다? 4보다 작았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왜 4예요?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2요. 2라고 했어. 그치? 기울기는 우리한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지만 그치? 그걸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요 길이가 얼마였어? 2였어. 2분의 몇을 해야 2가 되는 거야? 2분의 4를 해야 2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얘 그래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구, 얘는 뭐야? 지금 여기는 얘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 4분면에 4사분면에 있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 그래프가 뭐가 됐대? 얘가 됐대. 오케이? 다시 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여기는 얘와 같았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다음 중에서 잠깐만 너희 그림이 없지? 아 있네?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얘 중에서 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짱구 엉덩이다.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이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였을 테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왜 이렇게 뭐가 잘린 것 같은데 그림이 뭐 그려지다 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않나? 응? 있어야 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y가 0보다 큰 걸 그려야 되는데 y가 0보다 큰 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잘못돼서 나왔다. 자, 요렇게 그려져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 그래프가 얘 그래프였다면 원래 그래프는 뭐였을 것 같아요? 이차 함수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야지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값 x를 집어넣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지, 요 녀석을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다시 요 녀석만 그리고 걔를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답은 3번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외우라는 걸 안 외워서 그래요. 외우라는 걸 안 외워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는 얘가 그림이 없니? 얘가 그림이 없네. 얘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fx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뭘 그리면 되겠어? x도 양수, y도 양수인 것만 그리면 되겠죠? x도 양수, y도 양수 요거만 그리면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얘를 x축 대칭 한번 하면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얘를 y축 대칭 한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 잠깐 칠판 좀 지워주세요. 잠깐 지워달라고? 됐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70번 문제 보면은 절대값 있는 것 중에 마지막인가요? 네. 요것만 일단 볼게요. 봐봐. 일단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얘가 얘지. 그럼 절대값이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 그지? 그럼 저런 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찬찬히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냐면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y는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난 얘의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뭘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걸 그린 다음에 걔를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그리려고 하니까 좀 어때? 좀 괜찮을 것 같아. 범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봐.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있는 걔를 어떻게 해주면 얘가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평행이동 배웠잖아. 이번 시험 범위잖아. 맞아요? 다시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었어요. y 대신에 y 플러스 1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완성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떻게 생긴 애야? 그냥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맞아?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다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그래프를 뭐 해주세요? 요 그래프가 지금 얘의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를 뭐 해주세요?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여기 절대값을 땅땅 씌워주세요. 이런 얘기였으니까 요 그래프는 이렇게 접어서 올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게 돼요. 원래 그래프 샀어요.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천히 가보죠. 봐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냐면 얘부터 시작했어요.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쟤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x축, y축. 자 여기 얘 원래 처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맞아요? 이건 어떻게 그린 거야? y는 x 그래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 x의 절대값 씌워준 거니까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x가 양수인 것만 그리고 거기 있는 걔를 y축 대칭시켜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뭐 할 거야? 평행이동 시켜줄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줄 거야. 요 점 딱 지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빼기 1이라는 그래프였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려놨으면 이제 여기다 뭐 해주고 싶어? 절대값 박아주고 싶어.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접어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접어서 올려줍니다.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보여. x축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달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는 요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는 요 0도. 요 기울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을 겁니다. 그래서 걔를 접어서 올린 거니까 여기는 요 점이 뭘로 바뀌겠어? 1이라는 점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요 부분의 넓이였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의 길이는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요 높이는 1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려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됐습니다. 이거 절대값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절대값은 다이렉트로 들어가 있으면 없어져요. 이건 없어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 저게 X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연달아 들어있으면 당연히 없어져요. 왜냐면 얘 x를 양수화 시켜주세요. 양수화 된 거를 양수화 시켜봐야 의미 없잖아. 그냥 양수화 시켜주세요. 한 번으로 해결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런 게 달려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전히 모르지만, 맞아? 얘가 양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전히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같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값 두 개가 한 번에 없어지는 효과는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귀찮아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랬죠? 마지막 2차 함수 쪽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수의 조건식.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 함수에다가 여기에 지금 x만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좀 깔끔한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얘에다가 x를 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뭘 넣어요? x-2를 막 넣기도 하고요. 막 등등 이상한 식들을 막 넣어가지고 하나의 막 식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도 걔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런 거 되게 깔끔하게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봐봐 얘들아,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fx는 0이다의 근이 여기 얘가 마이너스 3이고 1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 fx-2는 0이다의 근은 뭐가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100이면 한 80%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6 내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되면 80%가 틀립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얘 값 자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어.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1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했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 가질 거고요. 여기 얘가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값은 3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이 그냥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는 얘를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얘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y는 fx-2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 상태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여기는 이 점이 3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과 3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훨씬 더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완전 똑같은 결과지만 얘는 그래프를 내가 평행이동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만 있으면 되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X축으로 이만큼 표현한 거예요? 그치?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거죠. 됐습니다? 다음. 아이고 벌써 나왔네. 자, 오늘 좀 어려운 걸 되게 많이 하네요, 그죠? 함수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좀 잘 들어야 된다. 알지? 지금부터 하는 개념 정리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기념 소리도 정말 좋아요? 일단은 뭐 할 거냐면 우 함수와 기함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너희들 그 함수 쪽 파트에서도 나올 거예요. 미리 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쪽에서도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렇지?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함수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봐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여기 얘가 fx가 됩니다. 이런 함수식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저런 식을 발견. 그럼 제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된다. F3 하면 뭐야? F3 하면 얘를 읽는 방법. F3이 아니라 얘를 읽는 방법. F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었어요? 3을 넣었어요. 근데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입니다. 오케이?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을 의미하게 될 거야. 그지? 그 y 값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잘 들어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죠. 그지? 얘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죠. 그래서 얘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잘 봐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요.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요. 누구랑 똑같습니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다시 이걸 내가 해석해 볼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요. 그냥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랑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요.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얘라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얘라고 가정해보자. 여기는 얘가 fx일 거야. 맞아? 얘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은 얘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랑 같아야 됩니다를 의미하는 거야. 요 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요 식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요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요. x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랑 같습니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됐어? 봐봐. 만약에 이쪽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렸다고 가정해볼까? 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또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은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이런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랑 완벽하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그래프가 더 이쪽으로 간다면 얘 그래프는 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조금 더 대칭이 아닌 것처럼 그려졌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애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여기는 얘는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다, 대칭이 된다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표현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x라고 하는 애가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함수구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되니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됐어? 오케이? 처리되니? 안 됐어? 안 됐어. 다시 봐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요.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같다고 했어요. x값이 여기였다면 마이너스 x는 여기였을 겁니다. 그럼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요. x값이 여기였다면 마이너스 x는 여기였을 겁니다. 얘는 이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진 동안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 함수값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값이 다르잖아요. 뭐가? 함수값. 함수값이 같잖아. 네네.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대칭이면 완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요 두 개의 값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 거야. y 값이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X값은 다르고. x값은 하나가 x, 하나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 따로 떨어지는 거. 따로 두 개 든 게 두 개 든 게 이렇게 되게 같은 값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일치하게 이렇게 딱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x값 증가하면 딱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 y축 대칭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함수라고 그냥 정의했어요. 우함수는 얘를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했고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거 있어요? 봐봐. 우리 제일 대표적인 y는 x제곱 그래프 볼까? 그치? 여기다 봐봐. fx가 뭐예요 지금? x제곱입니다. f-x는 뭐겠어? 마이너스 x의 제곱 되겠죠? 얘도 x의 제곱이죠? 같죠? 그러니까 뭐야?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다 대칭이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런 함수를 가지고 무슨 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에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요. 마이너스 fx랑 같대요. 그럼 여기는 얘의 말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뭐의 중심? 얘의 중심을 똑같이 생각할 거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은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아? 다시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 내가 x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얘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fx라는 함수값이야. 그럼 얘를 내가 뒤집어주면 여기 이쪽에 생기겠지. 이쪽이 마이너스 fx라는 값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다시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f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f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얘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요. 얘가 됩니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봐봐. 얘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여기 있었다면 얘는 요쯤에 오겠지. 그죠? 얘가 여기 있었다면 얘 요쯤에 오겠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반대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요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다? 대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원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특징이 있는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만 다시 다시 x값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값은 얘 함수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 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반대로 요 길이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이랑 지금 얘가 x였다면 얘가 마이너스 x인 상황이에요.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이 흐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기는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이걸 붙여놨어요. 기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거기 있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되니? 실제로 이렇게 예를 하나 보여줄게. y는 x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고 쳐보자. 얘 실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은. 오케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얘가 fx가 지금 뭐였어? x의 세제곱이었죠. 그지? 얘는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보이는 거 맞죠? 그죠? 여기다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버리면요. 얘는 마이너스 x 전체 세제곱이 돼버리면서 얘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fx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 세제곱이 뭐였으니까? fx였으니까. x 세제곱이 fx였으니까. f 마이너스 x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애들은 전부 다 원점에 대해서 뭐가 됩니다? 대칭인 특징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fx가 돼요? 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x의 세제곱 여기 있다. 이해가 됐어? 됐습니다. 됐니? 네. 일단은 봐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함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도 우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함수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기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이 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함수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날 보고 어떻게 읽어야지?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 지금부터 진짜 잘 봐야 돼. 오케이? f에다가 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애가 f에다가 a 더하기 x를 집어넣은 애랑 같아요 라고 하는 요거는 이름이 따로 붙어져 있진 않거든. 근데 얘 흐름이 제 흐름과 완전히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한 번에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알았죠?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를 그림으로 똑같이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야. 봐봐. 여긴 얘가 A에서 이게 A였다 쳐보자. A에서 A보다 X만큼 커진 애가 얘일 거야. 요즘의 좌표가 뭘 거야? A 더하기 X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A만큼 작아진, 똑같이 X만큼 작아진 애가 A-X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랑 요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요라고 주고 있잖아. 맞아?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야. 흐름 자체가 완전히 똑같죠? 됐어?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아, 이렇게 돼 있는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벽한 대칭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X, A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생겨버립니다. 얘는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이 생겨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 봐봐.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0 빼기 X, 0 더하기 X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얘는 X는 0, X는 0이 Y축이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가 의미하는 게 아,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함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구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없네요. 자, 칠판이 좁아져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 F에다가 A-X는 마이너스 F A 더하기 X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다 해석해보자. 여기는 얘가 A였어요. 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요만큼이 A 더하기 X가 될 거고 여기서 요만큼이 A 빼기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점에서 함수 값에다가 뭘 한 게?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게 얘에서의 함수 값입니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똑같이 봐봐.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을 가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0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0,0이잖아. 원점을 0,0이라고 그러죠? 얘를 확장시킨 애가 얘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또 여기는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에 대한 의미를 그냥 바라보는 거야. A에서 다시 여기서 보자. A에서 x만큼 더한 값의 함수값이래. A에서 얘를 x만큼 더한 값의 함수값이랑 A에서 x만큼 뺀 값의 함수값이 뭐예요?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얘는 x는 a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일 수밖에 없겠다. 대칭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함수식을요. 요것만 줄게. 저것만 줄게. 자, 여기는 얘를 잘 봐봐. 이렇게 줘요. 이렇게. 뜬금없이. 오케이? 저렇게 줍니다. 그럼 얘를 보고 내가 해석할 거는 뭐겠어? 1에다가 x만큼 더한 함수값이랑 1에다가 x만큼 뺀 함수값이 같대요. 1에다가 x만큼 더한 거랑 1에다가 x만큼 뺀 거랑 그 함수값이랑 함수값이 같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얘는 얘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겠다? 대칭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주는 표현은 나한테 뭘 주고 있는 거냐면 대칭이 되는 선을 주고 있는 거야. 대칭이 되는 선, 2차 함수 대칭이 되는 선을 뭐라고 불러? 세 글자? 대칭축. 나한테 뭘 주고 있었어? 아, 얘의 대칭축은 1이었구나를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져요. 쟤를 해석하지 못하면 대칭축을 얻을 수 없고 대칭축을 얻을 수 없다면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당장 찾을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표현 하나가 이런 표현 지금 여기다 써주는 이런 표현 하나가 너희들 수학을 하는 게 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이건 지금 되게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함수적 파트 하면서 강의하면서 사실 다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딱 이렇게 4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갈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4가지 우함수, 기함수, 그다음에 얘 딱 2가지만 해서 총 4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갈 건데 그래 본 수업 들어가면 거기서는 좀 더 자세히 다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어려운 이야기가 맞는데 지금 이해하면 나중에 더 많이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 이해하고 가요. 다 이해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번 더 소개하고 가는 겁니다. 알죠? 그럼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고 수업 있어요? 수업, 선생님 수업 있죠? 선생님 항상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고3 수업은 매일매일 한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다르게 풀 수는 없어요?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봐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를 2를 6번 더한다. 더하는 연산은 되게 쉽지. 우리한테 쉽게 받아들여지는 연산이긴 해.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좀 더 어렵죠.
곱하기가 좀 더 어려운 연산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는 얘를 2 곱하기 6입니다. 깔끔하게 쓰기로 했었고 여기는 얘를 통해서 얘가 12입니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게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원래 있는 의미대로도 그냥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얘를 1 더하기 x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다음 1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넣어주잖아? 그러면 마법같이 a가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애초부터 수학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쉽게 하자. 어떤 거를 편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려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런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결과적으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이걸 알고 나면 여기 있는 얘에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얻어내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려운 걸 배웠을 때 너희가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일 거야. 저거 몰라도 풀 수 있으면 저건 몰랐으면 좋겠어. 그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수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라는 건 항상 명심해 주세요. 그렇죠? 항상 새로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은. 오케이? 나중에 가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중인데 거기는 걔에서 난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가지고 고생할래요. 이거 고생하면 답은 나오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더 고민해보고 더 고민해서 여기는 얘가 그냥 이 더하기랑 곱하기 얘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볼 때는 얘가 그냥 다 넣는 게 더하기라면은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곱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더하기나 곱하기니까 사실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유치원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초등학생은 여기 곱하기 처음 딱 봤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 그죠? 제가 그렇게 멘붕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문제도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조금은 달라요.